어린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이 안전 히어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머리털, 코털, 키달미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무슨 뉴스 제보 영상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3명 가운데 1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코로나19 유행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10대 청소년 인터넷 사용 시간도 1년 사이 하루 평균 85분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중독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중독이란 약물이라든가 담배, 카페인, 스마트폰 등 어떤 특정한 것에 마구 빠져들어서 그것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때 중독이라는 말을 쓰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중독,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 중독.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중독이 무엇인지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마침 제보 영상이 도착했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지금 바로 제보.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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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한다야, 같이 둥글게 둥글게 하자. 이것만 보고 그만할 거야. 잠깐만. 한다, 너 또 스마트폰 보고 있어? 그러다가 스마트폰 중독된다고. 잠시만. 너튜브 생방송이라 지금 꼭 봐야 해. 한다야, 네 도움이 필요해. 잠깐만 와줘.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귀찮게 왜 불러? 한다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나는 괜찮은데. 우와, 내 스마트폰 화면이 다 깨져버렸잖아. 어떡해. 아무래도 판다가 스마트폰 중독인 것 같아. 우리 안전 히어로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래. 안전 히어로 도와주세요. 나는 안전 히어로. 중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보 영상을 보니까요. 판다가 스몬비가 된 것 같아. 네? 제가 스몬비라고요? 근데 스몬비가 뭔데요? 스몬비란 말이죠. 스마트폰 좀비라는 말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길거리를 가면서도 주변도 보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면서 걷는 사람들이 바로 스몬비라고 하지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자그마치 4분의 1에 해당하는 4시간 30분 동안이나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스몬비. 4시간 30분이면 KTX를 타고 서울과 대전을 2번이나 왕복하는 시간이네요. 근데 스마트폰 중독이 왜 위험한 거예요? 판다님, 잘 생각해보세요. 판다님은 스마트폰을 그냥 그것만 보고 있다가 한눈 팔다가 스마트폰을 망가뜨렸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압니까? 바로 사람이 다치는 거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맨홀에 빠져. 그리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간판에 부딪혀. 피가 나. 무서워라. 실제로 이 스마트폰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피해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니까 눈이 퀭해. 그리고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니까 앞으로 목이 푹 하고 나와. 거북목이 되는 겁니다. 거북목. 아셨어요? 이 거북목. 자, 그리고 또 다른 피해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잠이 안 오니까 스마트폰 해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스마트폰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푸른 불빛이 잠을 잘 오게 하는 호르몬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깊게 잘 수가 없어. 이건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졸려. 왜 이렇게 피곤하지?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잠도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휴, 어떻게 해야지? 생각이 안 나. 바로 이겁니다. 모르겠어. 열심히 연구해야지, 공부해야지. 이게 아니라 모르겠어. 스마트폰에 뭐라고 돼 있나? 이러다 보니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어져서 여기 있는 요 생각 주머니들이 점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SNS 중독도 굉장히 심각하다는데요. 자, SNS 중독의 위험성도 볼까요? 아무도 관심이 없네. 자, 케비,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제가 요즘 SNS를 하는데요. 제가 올린 사진에 아무도 좋아요를 안 누르면 너무 속상해요. 어제 올린 것도 댓글이 달리나 안 달리나 하루 종일 자꾸 확인하게 돼요. 제가 보니 케비는 SNS 중독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SNS 중독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SNS에 휴가 간다고 알려야지. 짜잔!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개인 사생활을 노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자,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SNS에 나 휴가 간다 하고 알렸다가 자기가 없는 사이에 자기 집이 털렸답니다. 빈집털이의 범죄 대상이 된 것이죠. 자, 연예인이든 아니면 더 유명한 사람이든 일반 사람이든 이렇게 신상 정보가 털릴 수 있으니까 안 됩니다. 자, SNS에 절대로 자기 개인 사생활 정보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자, 또 위험성이 있다는데요. 이렇게 벼랑 끝에서 촬영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자극적인 게시물을 올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휘웅 떨어지면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인터넷 생중계를 빠르게 달리는 과속하는 자동차 안에서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자극적인 SNS 중독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이 위험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케비는 팔로워가 100명 넘었다던데 나는 10명밖에 안 되잖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SNS 팔로워들이 정말 진정한 친구 맞나요? 나와는 상관없이 내 계정을 즐겨 찾고 따르는 사람이 팔로워니까 친구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맞습니다. SNS 팔로워들은요,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SNS 팔로워들의 신경 쓰느라고 정작 내 옆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소홀해지면 안 되겠죠?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저는 게임만 하면 밥도 안 먹고 싶고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전화 벨소리도 못 들어요. 이제 게임을 그만하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어서 괴로워요. 네, 굉장히 괴로운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게임 중독자 같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게임 중독이 안 되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게임 중독의 문제점과 예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게요. 그래 주시겠습니까? 그럼 기대해보죠. 네, 게임 중독을 해결하러 출발!
토론! 진행을 맡은 MC 캡입니다. 오늘 특별히 게임 중독 해결사분들을 한자리에 모셨는데요. 게임 중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게임 중독의 문제점은 뭘까요? 저도 한번 게임을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할 때가 많은데요. 게임을 하느라 잠을 늦게 자거나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바뀌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좋은 아이템을 사용해야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 보니 이것을 구매하는데 돈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게임 중독으로 생활 습관도 나빠지고 돈을 많이 쓰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네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게임 중독으로 인내력이 약해지고 충동 조절 능력이 낮아져요. 왜 그렇죠?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연 설명은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인내력이 왜 약해지냐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임에서의 세상과 다르게 현실에서는 생각하거나 시간을 견디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짜증이 늘고 참고 견디는 인내력이 약해지죠. 그리고 충동 조절 능력이 왜 낮아지냐면요. 캐릭터들이 서로 싸우는 일들이 많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폭력적인 성향이 늘어나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욱하는 감정이 생겨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게임 중독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게임을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게임 중독 해결사분들께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끝이 없고 계속 이어지는 게임은 애초에 시작하지 않아요. 제가 직접 해본 방법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게임의 알림 설정은 꺼놓기만 해도 신경을 덜 쓰게 되더라고요. 제 방법도 확실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시간은 1시간. 이런 식으로 미리 규칙과 시간을 정해두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는 게임 단식의 날로 정하고 게임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운동이나 놀이, 여행과 같이 활발한 활동을 찾는 겁니다. 저도 해본 방법인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역시 유명한 게임 중독 해결사분들이라서 그런지 알려주신 방법들을 실천한다면 게임 중독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게임 중독이 되냐 안 되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게임 중독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왔습니다. 역시 동물 친구들을 믿고 맡긴 보람이 있습니다. 탐구 토론에서 알았다시피 가족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게임 사용 규칙을 정해두는 것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워프, 아까부터 막 뭘 먹고 있는데 뭐야, 나도 좀 줘보지. 몸에 좋은 비타민인데 맛있어서 자꾸 먹게 되네요. 오호,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제라도 말이죠. 그렇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이 정해진 양만큼만 먹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 않게 되면 짜잔, 약물 남용에 걸려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약물 남용에 걸려든다면 부작용도 이게 심심치가 않아요. 자, 볼까요? 약물 남용이란 무엇일까? 약물을 어떤 기준이나 한도보다 넘어서 더 많이 계속 먹는 것이 바로 약물 남용입니다. 뭐 먹거나 사용하거나 어쨌든 한도를 넘어서서 많이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약물 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작용은요, 일단 피로해집니다. 안 먹으면 피로해져. 그리고 충혈되고 멍한 눈, 반짝거리는 눈이 아니죠. 그리고 성격도 변하게 되고요.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감정 변화가 생기거나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답니다. 그럼 저도 지금 약물 남용 상태일까요? 어떡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약물 남용 상태일까 아닐까 한번 여기를 보세요. 먼저 0단계. 그러니까 아무 단계도 아닌 거죠. 근데
약간의 그 약물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게 뭐지? 어른들이 뭔가를 드시는데 나도 한번 먹어볼까? 뭐 이렇게요. 자, 요렇게 호기심이 생겼을 단계가 있고요. 또 약물을 한번 복용해 봅니다. 그럴 때 뭐지?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 뭐 이렇게 기분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요. 뭐 나오면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금세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런데 기분 전환을 위해, 즉 좀 더 기분이 좋아지게 되기 위해서 스스로 약물을 찾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2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물에 점점 집착하게 됩니다. 그거 어딨어? 내가 또 먹을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3단계가 되겠고요. 마지막 4단계입니다. 내성이 생깁니다. 자, 내성이 생겨서 많은 양의 약물이 필요한 단계가 되고요. 이것이 중독이 심각한 위험한 단계가 되죠. 내성이라는 건 이겁니다. 내가 어디가 막 아파요. 그래서 뭔가 약을 먹었더니 싹 나았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다음에는 3알, 4알, 5알을 먹었을 때야 겨우 안 아프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기 0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쭈루루룩 보시고 혹시 나는 약물 남용의 단계가 아닐까 의심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럼 워프는 지금 어떤 단계인 것 같습니까? 아직 0단계나 1단계인 것 같은데요. 약물 남용이 되지 않도록 비타민을 하루에 하나씩만 먹어야겠어요. 아주 잘 생각했습니다. 특히 약물 남용은 어릴수록 위험하거든요. 네? 왜 약물 남용은 어릴수록 위험한 거죠? 그것이 알고 싶습니까? 그것을 알려드리죠. 짠! 약물 남용은 어릴수록 위험하다. 왜? 적은 양이라도 성인보다 해롭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중이 아닙니까?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물질을 섭취했을 때 어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릴 때 시작할수록 중독 위험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어릴 때에는 한 캔만 먹어도 만족했는데 점점 클수록 점점 더 많이 먹어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시작하는 약물 남용이 훨씬 더 위험에 빠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범죄 행동으로 쉽게 이어진답니다. 자, 그래서 음주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보통의 청소년들보다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지요. 자, 그리고 흡연과 음주 외에 다른 유해 물질에도 어릴수록 더 중독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류와 같은 이런 약물 남용도 어릴 때 중독이 되면 훨씬 더 힘들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약물 남용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순호야, 괜찮아? 어디 아픈 것 같아. 시험 공부하다가 잠 깨려고 에너지 음료를 마셨거든. 근데 많이 마실수록 더 피곤한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야, 에너지 음료에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 카페인? 근데 카페인이 나쁜 거야?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잠이 안 오거나 신경이 예민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더 피곤하게 느꼈던 거구나. 조심해야겠다. 카페인 조심한다더니 지금도 카페인을 먹고 있잖아. 에이, 설마.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에너지 음료, 초콜릿뿐 아니라 커피, 녹차, 콜라, 커피 아이스크림이나 커피 우유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 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럼 대체 뭘 마시라는 거야? 고카페인 음료 대신 물이나 주스를 마시는 것이 좋겠지. 이제부터
동물 친구들도 뭔가를 마실 때 카페인이 있냐 없냐 이거 확인하고 꼭 마셔보시길 바랍니다. 메시지, 반가운 메시지 한번 읽어볼까요? 아빠가 담배 피우니까 옆에서 엄마가 담배 피지 말라고 계속 말리시거든요. 근데 담배가 왜 나쁜 거예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담배가 왜 나쁘냐고요? 연기가 나잖아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담배가 나쁜 것인지 제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거 담배인데요. 왜 담배가 나쁠까요? 그 안에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니코틴이라는 성분은요, 마약 성분의 일종인데요. 신경마비를 일으키고요, 정신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생명도 위태롭게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아빠가 담배를 피우니까 엄마가 말리시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로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어린이가 있다면 그 어린이는 암에 걸릴 확률이 100배나 높아진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자, 그러니까 혹시 옆에서 담배 피우시는 사람이 있다면 말리세요. 왜냐? 요렇게 암을 유발시키고 옆에 사람까지, 그리고 기관지염도 만들어내고 옆에 사람까지, 그리고 폐렴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옆에 사람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만 나쁜 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 좀 펴세요. 그만 좀 하라고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이야로 이게 뭐예요? USB인가요? 오호, USB냐고요? 이거 말이에요? 아이고, 요게 바로 전자담배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자담배 같이 안 보인다고요? 아이고, 이게 전자담배예요. 담배같이 안 보이죠? 이게 전자담배예요. 에이, 이게 무슨 담배예요? 딸기 향이 나는데요? 이거 보세요. 딸기 향이 난다고요? 뭐 민트 향이 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한번 입에 물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딸기 향과 민트 향으로 이렇게 싹 감싸고 있어도 이것은 중독 물질을 감추기 위한 그냥 하나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자, 이 중독 물질, 즉 니코틴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담배처럼 굉장히 해로울 수가 있으니까 에헤이, 이런 거 가까이 하시지 마세요. 아빠한테 담배가 얼마나 나쁜지 꼭 이야기해줘야겠어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방탈출 진행을 맡은 MC 탐구예요. 약물에 중독되면 몸과 마음 모두에 좋지 않아요. 중독은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습관을 잘 들이고 중독되지 않게 미리 조심해야 해요. 짜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단계 약물 유혹을 잘 물리쳐야 방탈출이 가능합니다. 모두 자신 있나요? 네, MC 탐구. 레벨 1 스타트. 에너지 음료 마시면 정말 힘이 난다니까. 너도 이거 마시면 한 번에 잠이 확 달아날 거야. 마셔봐. 유혹에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최대한 피해야겠어. 레벨 1 클리어. 원더풀 최고예요. 약물 유혹이 오면 그 상황을 최대한 피하는 게 좋겠죠? 레벨 2 스타트. 이제껏 술을 한 번도 안 마셔봤다며? 한번 마셔볼래? 기분이 좋아질 거야. 지금은 바빠. 축구하러 가야 해. 레벨 2 클리어. 퍼펙트! 멋져요. 운동과 취미생활로 유혹을 뿌리치면 됩니다. 레벨 3 스타트. 이건 전자담배니까 괜찮아. 한번 피워봐.
아니야, 난 싫어. 아이, 나도 담배 정말 싫어. 레벨 3 클리어. Very very good. 좋아요. 약물 유혹을 물리치려면 단호하게 NO라고 말합니다. 미션 클리어. 여러분 모두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방탈출 미션을 잘 통과했군요. 브라보! 축하해요. 방탈출 성공이다. 무야호! 10단계 미션을 통과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 유퀴즈.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온라인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 우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 가지씩 얘기해 보세요. 평상시에 SNS와 게임 알림을 꺼둬요. SNS와 게임을 하지 않는 날을 정해둬요. 부모님의 휴대전화로 SNS와 게임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보낸 링크를 함부로 열지 않아요. 맞습니다. 우! 자, 이렇게 해서 중독에 관한 미션은 통과했습니다. 이야, 10단계까지 궁금한 이야기 안전 모든 미션을 쫑 무사히 잘 통과한 여러분 진짜 축하합니다. 진짜 축하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떠나야겠습니다. 앞으로의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숲속 동물 친구들이 이제 제 역할을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대신 말이죠. 네? 우리가요? 네, 여러분은 이제 안전 영웅으로서 아주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안전 히어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잘 부탁해요. 아쉽지만 인사해야겠네요. 안전 히어로, 그동안 다양한 안전 문제를 해결해줘서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네, 저도 계속 머리털, 코털 날리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 그렇게 약속을 할게요. 안녕!